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란에 기고하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와 동반 성장 정신이 되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난 75년은 깜짝할 시간이라 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이 이룬 업적은 눈부신 만큼 찬란하다. 오랫동안 우리를 옥죄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극동의 분단국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국가의 깃들로 삼은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개혁에 성공하고 북한의 침략을 막아냈다.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도 큰 몫을 했다. 이러한 공은 누구보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 독재 국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박탈된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승만 박사는 공은 가려지고 잘못된 주로 부각되는 비운의 지도자다. 일단 한 시대를 이끌고 떠난 분들은 위대하든 아니든 그 시대로 돌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분들의 역사적 기여와 공로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개척 정신을 기를 수 있다.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본 것은 1960년 4월 26일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다. 당시 나는 이화장 부근의 동숭동 산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며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돌아왔다.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여인손을 흔들며 눈시울을 붉히던 노신사의 모습이 지금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그로부터 52년 후인 2012년 10월 3일 이승만 박사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는 한국 동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강의실을 이승만 렉처홀로 명명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나는 자리를 옮겨 강당을 메운 청중들에게 제1회 이승만 박사 추모 강연을 했다. 제목은 한국의 희망, 연민, 도전이라는 이승만 정신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프린스턴 대학 신문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만일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은 누구나 70%만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며 문화혁명의 주역인 마오쩌둥을
07 과삼으로 평가했는데 이 대통령은 07 과삼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침 올해는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박사가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 부당이란 논설을 쓴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제 성립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 계급 제도가 혁파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인민의 평등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주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생기고 경제적 노예 계층과 계급 제도가 만들어졌다. 공산당이 이를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주장은 틀렸다. 이 박사는 공산주의를 자유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면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로 규정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지 불과 6년 만에 공산당의 실체를 깨트려 보고 반공사상을 확립한 이 박사의 해안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공산주의에 솔깃한 상당수의 서구 지식인들이 러시아를 칭송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박사는 극심한 대립을 겪던 해방 공간에서 우리에게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성장과 불평등을 푸는 하나의 단서는 바로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은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이다. 훌륭한 교육으로 길러진 인재들이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은 공정하며 누구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동반성장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만 이승만 박사는 세계사의 흐름을 간파하고 조선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타파하고자 진력한 선각자요,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통해 국민을 일깨우고자 했던 사상가이자 탁월한 국제정치 전문가였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고 느끼셨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집권 연장과 독재라는 가오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도 철저하게 잘못된 부각된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틀을 잡고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약속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난 10월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았는데요.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상호조약 초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53년 10월 1일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탄생한 한미동맹은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되고 우리 국민은 세계 최악의 빈곤 위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천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독재 공산국가가 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8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